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온 국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충격과 공포,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텐데 먼저 이 신림동 흉기 난동범 체포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따랐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네. 죽였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담하는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다시 저 장면을 봐도 끔찍하고 오싹한 범죄였습니다. 네,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였습니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가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은 숨졌고요. 30대 남성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부상자 3명 중에 1명은 퇴원을 했고요.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중입니다. 조 씨는 조사 결과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인 건데요. 현재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요, 웬만한 사건, 사고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라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흉기 난동 사건은 도저히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인데 그 영상을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무차별적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두가 일정 부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 그대로라면 우리나라 양형기준상 살인은 5유형으로 나뉘는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유형으로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가장 중한 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여러 군데에 있어요.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진짜 이유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지금 최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이러면 어떻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 아무런 잘못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네. 벌건 대낮에. 네. 근데 이 사람 보면요. 아주 주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자기 할머님이 사시는 곳이 금천구예요. 어허. 그래서 금천구와 인천을 오가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날은 신림역까지 왔어요. 왜 왔어요?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몇 번 신림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기억이 있었고 그때 신림역 근처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걸 봤다. 그래서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많은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것은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아니, 아무런 일명수도 없는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범죄를 더 잘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날도 할머니 집에 들렸다가 신림동 가서 사람이 많을 거를 예상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에게 이런 나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내가 더더욱 충격적이에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신림역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발로 지금 최정화 기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피의자가, 이 범인이, 이 몹쓸 인간이 약에 취해 있었다, 마약에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요즘 마약 관련 사건이 많아지기도 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마약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경찰 조사에서 이 마약류인 펜타닐을 복용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경찰이 당초 조 씨의 진술을 근거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악마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한 이 몹쓸 인간의 범행. 이 인간요, 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은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 혹시 뭐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스스로 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힘들다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요? 인간인가요? 악마라는 말로도 부족한데 과연 전문가분은 이 범죄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그 결핍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여자 파트너도 없고 이런 걸 이제 나름의 뭐 어떤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어떤 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박탈함으로 해가지고 불행을 주려고 했던 그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였어야 됐었고는 남자였어야 했었고 피해자의 타입을 이제 계획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왜냐 무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제 감정을 섞지 않는 그런 건데 매우 감정적이에요. 매우 분노하고 그런데 이걸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반사회성은 존재해요. 반사회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여부는 뭐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너무 진짜 몹쓸 인간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그러면 남한테 다 이유를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자기가 불행한 그 이유 탓을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워낙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 이럴수록 더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사회 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대별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사회 구조적 원인이라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오던 남성이 어떠한 이유로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진화시켜 나갔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 같고 개인적 원인이라면 각종 성장 환경과 배경 등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한 각 개인적 진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는 그 자체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유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데 그 분석 과정에서도 전혀 범행 동기로 삼을 만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몸에 지닌 채 그것도 숨긴 채 정말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저 몹쓸 인간의 저 범행에 많은 사람,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과가 있는 이 조 씨가, 지금 이 몹쓸 인간 조 씨가요, 과거의 범행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범행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최재명 교수님.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0년 1월에 또 장소도 같아요.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다른 손님의 발을 밟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발을 밟힌 분이 말다툼을 하다가 아니 당신 왜 나한테 시비를 붙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조 씨라는 사람이 말 땡땡땡 없게 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가격을 합니다. 세상에. 소주병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피해자가 전치 2주의 내진탕 부상을 입었고 이걸 제지하던 하지 말라고 제지하던 정호번에게도 역시 소주병을 휘두르고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재판에 넘겨져서 이 사람 1심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이번에도 너무 잔혹하잖아요. 박성회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또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악마 같은 인간 그냥 저 모자 좀 벗겨라, 얼굴 좀 공개해라, 그런 말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경찰청이 26일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왔고 각 사건과 비견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몹시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범죄 예방의 측면,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흉기 난동으로 안타깝게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 3명이 다쳤다가 지금 1명은 퇴원을 한 상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황망하게, 너무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네, 이 20대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이 자신을 밝힌 글쓴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글쓴이가요, 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올렸을까요? 고인은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고인의 어머니가 고인이 수능을 보기 3일 전에 암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났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데 이 고인이 사실 19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 빈소를 끝까지 지키면서 중학생인 이 자신의 남동생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자신이 꿈꾸던 대학의 합격 소식을 또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학생회장까지 당선이 될 정도로 친구들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는데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에 계셨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고인이 아르바이트까지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뭐 가외도 하고 학비랑 생활비까지 스스로 벌어가면서 살아왔던 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동생까지 챙기는 아주 든든한 이 장남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런 고인이 신림에 왜 가게 됐느냐가 너무 또 안타까운데, 원래 생활 반경이 신림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한 월세집을 찾기 위해서 신림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을 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많은 누리꾼 분들이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친구가 당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 이거 너무 안타깝다라고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 저런 몹쓸 인간의 흉기 난동에 정말 이렇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이런 남성이 희생됐어요. 지금 무고하게. 정말 이 남성의 죄는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머니를 고3 때 여의고, 그리고 동생,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려고 자신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동생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푼도 아끼려고 조금 반값이 싼 곳 알아보려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박성회 변호사님, 엄벌에 쳐야 되는, 진짜 이 몹쓸이가 조 씨라는 인간 진짜 엄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유족들은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고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엄벌에 처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동생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을 잃었다고도 첨언했는데, 이 피해자의 시신은 어머니 시신이 봉안된 경남 사천시의 납골 땅에 안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실 이 사건은 통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되도록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형 선고 가능성이 더러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인데다 4명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시도를 했으며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사회 일반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형 집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금 대낮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도 심할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길에는 실제로 여고생 2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고생 둘은요, 음식점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는 엉엉 울면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가 본인들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진 피해자 말고도 지금 3명의 부상자가 더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일부 공개가 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맞은편에서 나란히 걸어오던 이 남녀를 보고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피습당한 남성이 쓰러진 후에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하자 같이 있던 저 여성이 바로 두 팔로 저렇게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이 남성이 잠깐 넘어진 사이에 두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다행히 저렇게 도망을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요. 저 정말 인간입니까? 정말 악마가 내려와서 그냥 활개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범행 장면은 지금 뉴스파이터 최소화해서 거의 보여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초반, 이 사건 초기에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도 이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당시 사건 영상이 퍼지는 걸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이런 장면이 무력감, 좌절감, 공포,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실은 좀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기도 모를 몸떨림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 일부의 어떤 사이버 레카들이 막 유포하고 있잖아요. 유포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이 영상을 무슨 경찰에 유포해놓고 이거 유포시킨 사람 처벌하겠다 이런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영상을 최초에 유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체? 최초에 유포한 사람은 아마 일정 부분으로 좁아질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에 필요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전달받은 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파만파 유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죠. 경찰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최초 영상 유포자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충분히 조성할 만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누군가한테 전송한다면 충분히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만 진짜 혹시라도요. 검색창에 이거 검색하지 마. 그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잘못된 호기심이에요. 정말 그런 검색어도 입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의 지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또 한 분이 더기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인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저 추모 공간에 직접 와서 예도를 표했고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고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정말 이 문제는 나라가 나서야 돼요. 정말로. 정말 이런 범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떻게 대낮에도 무서워서 못 다니는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라가 국가가 나서 주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